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디즈니입니다. 저는 디즈니야말로 이번 트럼프 2기 때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사실 디즈니가 트럼프 시대 때 들어서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들만 딱딱딱 집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디즈니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11일에 디즈니 매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저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1월 11일에 이렇게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당시의 주가, 그 당시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매수, 매도하는 타점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배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 네, 이날이죠, 이날. 11월 11일이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네, 이날 이제 돌파하는 것을 보고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매수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쭉 끌고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추가 매수까지 완료를 해서 비중도 꽤나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럼 왜 이때 변곡점을 보면서 매수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2기 때 들어서 트럼프 2기 때는 최대 수혜 기업으로 디즈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필사단 멤버 모임 때 오프라인 모임을 거의 2주에 한 번꼴로는 진행하고 있죠. 근데 모임 때 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영화 얘기를 좀 꺼내곤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디즈니 보고 있다. 디즈니 추세를 보고 있다. 디즈니에 대한 성장성이 꽤나 가파르게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때 참여하고 오셨던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11월 13일, 제가 11월 12일, 1일인 이날에 매수를 진행했다 말씀드렸죠. 11월 13일에 이런 분석해드렸습니다. 11월 13일을 이제 이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오후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분석해 드리는 거고 그날 새벽에 이런 식 양봉이 한 번 더 그러신 거고요. 자, 기사 제목이 다였네요. 페미니즘, PC 때문에 마블이 망했다고? 그렇다. 네, 페미니즘과 PC주의를 박살내겠다는 슬로건 하에 뭉친 지지자들, 그들에게 트럼프는 어떻게 화답할까요? 2024년은 선거의 해였죠. 글로벌 판도를 보면 보수 및 우클릭으로 헤쳐 모이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글로벌 정치 흐름에 화답이라고 하듯이 디즈니에서 이전의 색깔을 뺀 작품을 내놓았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내놓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고편만 보면 기대할 만합니다. 실제로 올해는 선거의 해였습니다. 선거 글로벌 국가들이 선거를 죄다 치르는 선거의 해였던 것이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우클릭, 네, 보수 쪽으로 표가 모으는 것이 좀 제 눈에 띄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보수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컨텐츠 분야 글로벌 넘버원 디즈니의 시총이 10년 전과 비슷합니다. 2025년에는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기업이자 사이클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회가 클 수 있습니다. 디즈니 투자 중입니다. 네, 이런 디즈니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사이클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부근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경우에는 꽤나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최근에 디즈니를 매수했고 금요일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도 꽤나 커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 이기 때 이 디즈니야말로 PC와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좀 제외시켜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2020년까지의 디즈니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이제 발표됐던 뭐 썬더볼츠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제 어벤져스 5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고편을 봤을 때에도 페미니즘이 싹 다 벗겨진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제 눈에는 PC주의, 페미니즘이 싹 다 벗겨진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디즈니는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내리막을 타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약간 4년 동안 꾸준하게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이때 CEO가 바뀌었어요. 이때 밥 아이거가 그전에 뭐 마블이라던가 픽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를 하고 그리고 디즈니의 최전성기를 이끌다가 퇴임을 했죠. 그 다음 CEO가 오면서 이제 PC주의 혹은 페미니즘에 빠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실적도 고꾸라졌고 그리고 주가도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밥 아이거라는 CEO가 밥 아이거가 다시 왔죠. 다시 온지 이제 약간 1년 정도 되고 있는데 밥 아이거가 오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오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PC주의, 페미니즘
결별하겠다, 다 내치겠다고 밝혔었고 실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밥 아이거가 오자마자 PC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했고 실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직원들 혹은 PC주의에 묻은 직원들, 페미니즘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싹 다 쳐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거의 정상화 작업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런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훌루 이런 OTT 쪽에서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때 600억 이상의 실적을 냈어요. 그 전까지 적자를 꾸준하게 기록하다가 이번에 들어서 흑자 기록을 했습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PC를 걷어내면서 대중성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징계권을 따냄으로써 스포츠는 언제나 거의 대부분 흑자를 냅니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야구만 봐도 알 수 있죠. K리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징계권이야말로 흑자 전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세 가지 박제에 맞춰서 이번 3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거예요. 이 OTT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이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서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인사이드 아웃이라던가 혹은 이제 앤트맨 혹은 이제 울프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흑자전의 기조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 발표될 썬더볼츠라던가 혹은 이제 아이언맨이 돌아온 이제 아이언맨의 로다주가 돌아왔죠. 돌아온 이제 어벤져스 5를 보더라도 이쪽에 대한 페미니즘, PC주의가 만약 걷어졌다면 대중성을 훨씬 더 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아마 2년 내에는 PR이 20 이하로 내려올 거예요. 지금 정도의 추세라면은 2년 내에는 한 15 가까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즈니 역사상 PR 15는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디즈니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에는 한 40에서 50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기업이 이런 기업의 PR 15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것은 맞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도 매수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죠. 11월 11일에 이날 이제 첫 신규 매수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 여기서 신규 매수 진행했고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마다 혹은 지지라인이 확보가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한 달에 2만 4천 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품덕의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특히 이제 내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 다 알겠어. 디즈니가 PC주의도 걷어내고 영화 사업도 흥하고 있고 OTT도 흑자 전환했어. 알겠는데 문제는 이 테마주야 테마 사업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놀이공원 이쪽에 대한 수익이 이번 연도에 꽤나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숫자로도 그렇게 찍히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해라고 말씀드렸었죠? 선거해였죠. 올림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뭐 올림픽이라던가 혹은 선거 이런 이제 대규모 행사가 있는 시기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는 딱히 힘을 못 써요. 이거는 엔터도 마찬가지죠. 제가 엔터가 올해 지지부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들, 뭐 선거도 마찬가지고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조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런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분간은 어떤 큰 이벤트,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테마파크라던가 혹은 엔터 쪽 이런 쪽으로 대중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역성장 하더라도 결국 전체적인 실적이 워낙에 좋아지고 있고 내년도 그럴 것이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테마파크도 다시금 복귀를 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기대할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테마파크 같은 경우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식의 대표적인 테마파크를 본다면 올해 가을까지 오히려 손님이 없었어요. 고객이 전년 대비해서 딱히 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한 10월, 9월쯤부터 고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보고 있는 것이고 다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굴러가고 있고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고 또한 이제 사람들 이제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저축에서 소비로 즐기는 것으로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디즈니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집어서 알려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